책 읽어주는 미즈놀 스테니 드리켄밀러 시장 앞에 늘 겸손하라. 자, 윤재성 CIO가 이야기하는 드리켄밀러, 저도 참 존경하는 투자자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탠리 드리켄밀러의 강연도 저에게는 흥미롭습니다. 저는 그의 책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그의 강연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1990년대의 1세대 헤지펀드 매니저 중 가장 유명한 투자자일 것입니다. 그는 재산 중 약 10억 달러, 총 재산이 65억 달러로 추정되므로 10억 달러는 의미 있는 금액입니다. 10억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한 자선가로도 유명합니다. 와우. 조지 소로스의 CIO였던 그는 1992년 영란은행이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매도했을 때 퀀텀 펀드를 운용하면서 영란은행을 굴복시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검은 수요일 사건으로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당시 드리켄밀러와 그의 동료들은 영란은행이 파운드화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술주 투자의 실패에 큰 손실을 받고 2000년에 소로스를 떠났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한참 닷컴 버블에 휩싸였던 시기에 자신이 범한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1998년에 기술주 숏 포지션으로 큰 손실을 본 후에 1999년에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기술주 롱 포지션으로 전환했습니다. 엇박자 탔네요. 그 후 잠시 수익을 올렸지만 롱 포지션을 확대하다가 2000년 기술주 폭락으로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닷컴 버블 터졌을 때죠. 그는 강연에서 자신이 실수로부터 배운 겸손과 이런 실수가 자신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꿨는지 회고합니다. 그가 자신의 실수와 그로 인한 교훈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순간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의 필요성을 스스로 상기했다고 역설합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그를 더욱 강력한 투자자로 성장시킨 요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그는 늘 스스로 겸손을 주문한다고 말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 말의 진실성을 지난 수년 동안 직접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우 민첩하고 포용적인 투자자이며 그의 견해를 듣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유튜브가 보편화됨에 따라 우리가 관심 갖는 사람들과 연락하고 소통하기가 더욱 쉬워졌고 드리켄밀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고위험 자산에 집중하던 구식 헤지펀드 투자자입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사람들이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버핏이나 막스와 비교할 때 매우 단기적인 매매 스타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장기적인 전략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현재 미국의 재정적 기강이 해이해지는 현상을 우려하면서 미국의 재정 및 통화 정책과 관리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와 비판은 그와 대면적으로 진행한 대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전달될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견해가 담긴 책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스탠 드리켄밀러 Annual Investment Conference 2023가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그는 자신의 견해를 거침없이 설파합니다.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산을 관리해온 만큼 월가의 건물들을 잘 알고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을 이해하는 그의 경험과 지혜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희 미즈놀의 견해하고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덧붙일게요. 드리켄밀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저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일부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너무나 과거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투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드리켄밀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야.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장세는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고 이러한 세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하지만 세상과 견해는 자꾸 과거의 데이터에 집착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던 파월. 바로 이런 오류죠. 전쟁이 일어날 걸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넷 옐런. 예측은 못했지만 대응을 하셔야죠. 이런 견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빠르면 일주일, 길어도 한 달 못 넘긴다라고 얘기했던 이들. 2년째 넘어가고 있죠.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드리켄밀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리키 밀러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운용과 너무 쉽게 은행을 구제해줌으로써 무책임한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페널티도 주지 않는 연준의 파월 의장의 결단력 부족에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무책임한 리스크를 취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행동은 미국 경제에 더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는 이런 도덕적 해이가 12년간의 양적 완화 정책 탓에 이미 고착화됐다고 지적합니다. 빙고. 이런 정책으로 2023년에 경기 침체를 늦추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50년 동안의 경제 데이터를 지켜본 결과 이런 정책이 언젠가는 더 깊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주놀도 동감. 우리는 모두 12년간의 양적 완화 이후 1970년대 이래 볼 수 없었던 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그들을 이어 1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5.5%라는 사상 최대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현재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을 단순히 장기 보유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에서 구제해줄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똑똑한 것보다 운 좋은 것이 낫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리석음이 가장 큰 죄라는 말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바이든의 재정 확대 정책과 투자자를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려는 파월의 조급한 충동이 계속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TLT에 대한 장기 투자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일이고 지금의 정책은 불가피한 일을 미루고 있을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드리키 밀러가 장기 채권을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드리키 밀러는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있습니다. 그는 파월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힐 것이고 이는 재차 급등하는 인플레이션과 최악의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기 침체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무서운 전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제2의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파월에 대한 그의 생각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일단 바이든에 대한 그의 주장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윤재성 CIO가 바라본 드리키 밀러. 한 번도 투자에 실패한 적이 없는 전설이죠, 전설. 자, 다음 시간에는 지정학 분야의 대가인 피터 자이안과 조지 프리드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미주놀의 커피 도서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당서영이라고 하는 멤버십 영상이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5불의 커피 멤버십만 가입하셔도 들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영상입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영상.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